주변에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 받으신 분들. 내가 그냥 50세, 60세에 돌아가시겠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노후를 살겠다. 언젠간 나도 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이언TV 홍성영입니다. 오늘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연금의 중요성, 그리고 연금 시장의 규모, 연금과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연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중들이 아직은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 얘기였죠. 근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노후가 닥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늦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연금을 준비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연금박사 상담센터예요. 말 그대로 연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상담해 드리는 곳이거든요. 일단 저희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금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사실 대부분 뭐 기사도 마찬가지고 경제 분야에서 연금을 다뤘던 적은 없었고 대부분 주식,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지난 뭐 수십여 년간 주식,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행복하신 분들이 있고 불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 분 중에서 이 직업에 종사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100% 행복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혹시 어떤 직업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직업일까요?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은퇴해서 보내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교사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국 어디에 살고 있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건 다 행복한데 그분들이 행복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무원 연금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검증이 끝난 이야기가 있어요. 주변에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으신 분들 다 불행해졌습니다. 그죠? 뭐 사업하다가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고 직장 다니다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지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일시금을 목돈 받아가지고 무슨 뭐 사업을 해야지 자식을 줘야지 이러신 분들은 다 불행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노후에 대한 검증이 끝났어요.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불행해, 점점 가면 갈수록 불행해져. 돈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식 간에 그걸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목돈이 고갈되면 내 노후가 힘들어지고,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관계없이 고정적인 소득을 평생 받으신 분들은 걱정 없이, 돈 문제 없이, 보이스피싱 걱정 없이, 자식과의 상속 문제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틱틱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냥 50세, 60세에 돌아가시겠다. 노후 없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노후를 살겠다. 언젠간 나도 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후를 시작하면서 이제 고정금리로 다달이 연금을 받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목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건 뭐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다 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들어보면 이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뭐 거의 뭐 3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사실 어마무시한 돈인데 이 시장 자체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그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주비해주는 퇴직금, 퇴직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주비하는 개인연금도 있고 이게 3층 연금이죠. 여기다가 내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 뭐 기초연금까지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직장 가입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퇴직금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퇴직금이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일시금 제도였어요. 그 퇴직하시게 되면 목돈을 타갔습니다. 근데 그 목돈을 타가지고 노후를 잘 사셔야 되는데, 이 퇴직금 타가신 분들 봤더니 그걸 노후를 살려고 평생을 모아서 노후를 보내야 되는 건데, 퇴직금 타가셔가지고 뭐 순식간에 뭐 사기를 당하거나 날리거나 뭐 사업한다고 어려워지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결국은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유인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는 의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30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연금 규모가 300조가 됐다고 해가지고 항상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 300조가 모두 다 연금으로 다 가입자들에게 지급이 돼서 평생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300조의 거의 90% 이상은 전부 다 목돈으로 빼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으로 가지 않고 목돈으로 빼나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IRP라는 유인책이 있긴 하겠지만 그 유인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퇴직소득세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일시금 받으나 연금 받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직이 잦은 분들이 괜찮습니다. 그죠? 퇴직금이라는 것이 30년간 쌓여야 되는 건데, 내가 뭐 3년 근무하고 이직하고 또 한 5년 근무하고 이직하고 이러다 보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럼 퇴직금을 IRP를 받긴 받지만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내가 무슨 한 3년 근무해가지고 퇴직금 한 1,000만 원 받아봐야 내가 이걸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다 목돈을 쌓아가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퇴직연금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퇴직금이 쌓여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걸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목돈으로 빼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 하나 이제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규모가 크니까 그걸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운용.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적지 않은 돈 300조라는 돈이 이 시장에 널려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운용사들이라는 게 운용하게 되면 뭐 거기서 뭐 엄청난 수수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고객이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퇴직연금 시장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펀드라든가 뭐 ETF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퇴직금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노후 자산이죠.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보수화 되어 가요. 뭐 진보 보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뭔가를 늘리고 불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퇴직금을 굴리자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두자니 수익이 낮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퇴직연금 시장이 대부분 다 그냥 은행 예금 중심으로만 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그걸 운용하자니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어디가 좋대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다니시는 전략도 쓰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연금의 운용 전략을 잘 한번 수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0조가 넘는 시장이지만 대부분 목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다달이 받는 연금 성격의 진짜 연금은 네.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신데, 네. 일단 이제 퇴직연금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네.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이제 뭐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고, 뭐 연금이 네. 다양한 연금이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이 주목도가 높으니까요. 그 이제 퇴직연금 자체도 유형이 좀 다릅니다. 네.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좀 네.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퇴직금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 어렵지 않은데 잘 모르시더라고. 퇴직금은 크게 DB, DC, 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어렵죠? DB, DC.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고, 재직 중에는 DB, DC, 퇴직 후에는 IRP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DB, DC가 뭐냐? 내가 재직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DB는 Defined Beneficiary, 확정 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그래서 확정 기여형, 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똑같아요. 나중에 내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DB형 가입자는 내 퇴직금의 규모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용 수익률은 없어요. 수익을 잘 냈건 못 냈건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자, 그럼 내가 DB형 퇴직금 가입자는 내가 퇴직금을 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 노력만 하면 돼요. 오래 일하면 되는 거죠. 근속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재직할 때 입사할 때는 월급이 한 달에 200이었는데 퇴직할 때는 한 달에 그대로 200이다. 그럼 이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퇴직할 때는 승진해가지고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근속기간 30년에 대한 모든 보상을 1000만 원으로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DB형 가입자는 퇴직금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에 무슨 퇴직 연금 수익률이 떨어진다, 퇴직금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퇴직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데, DB형 가입자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런 기사는 그 DB형 가입자들이 계신 사장님이 고민하실 내용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DB형만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퇴직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DC형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DC형은 뭐냐면, 회사에서 매달 혹은 매년 월급을 주는 만큼 월급의 12분의 1을 그냥 퇴직금으로 적립해 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달치를 적립해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봉이 3,6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1년에 300만 원씩 퇴직금에 적립해 주는 겁니다. 주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는 300만 원 받았으니까 올해 300만 원이 적립돼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월급이 400으로 오르면 또 400 적립되는 것이고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D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급이 상승하면 그리고 월급이 상승하면 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퇴직금 내에는 DB형 퇴직금 내에는 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있고 직급 상승률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이 매년 물가 상승 이상만큼 올라가거든요. 그 직급도 올라가게 되면 사실 여기서는 그만큼의 수익이 들어 있는 개념입니다. DC형 같은 경우는 수익이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올해 300만 원 퇴직금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30년 후도 300만 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리기 위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인데 운영을 잘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면 퇴직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수익을 못 내면 퇴직금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고 손실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감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DC형 가입자들은 내가 그 운영 수익을 좀 잘 내야 된다. 내가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 내가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DC형이 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에게는 DB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재직 중인 DB형과 DC형 가지고 내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DB에서 DC로 갈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올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쌓여진 퇴직금을 내가 이제 운용하고 있다가 재직 중에 운용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퇴직을 하게 되면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 계좌에 쌓여있는 금액을 이제 회사가 개인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개인 통장에 찍어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IRP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연금 계좌, 이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회사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계좌번호가 예를 들면 무슨 은행, 무슨 계좌번호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퇴직금이 내 IRP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퇴직금이 예를 들면 1억이 들어왔어요. 자, 내가 이 IRP에 있는 퇴직금을 가지고 거기서 퇴직 시점에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RP에 들어온 돈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시금 빼도 돼요. 다 그냥 해지하면 됩니다. 그냥 못 빼는 게 아닙니다. 55세 이후만 내면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걸 빼요. 빼게 되면 내가 내야 될 퇴직소득세를 내고 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퇴직소득세율이 예를 들어 한 3% 나온다. 그럼 퇴직금 1억 들어왔다. 그럼 300만 원 세금 내고 9,700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그 1억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국가가 내야 될 세금의 30% 정도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내야 될 세금에 한 90만 원 깎아준다는 거죠.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IRP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IRP는 퇴직하는 날 계좌 만드셔가지고 본사에다가 알려주시면 퇴직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퇴직하기 직전에 만들면 번잡하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자, 그래서 IRP 계좌는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재직 중에도 만들어 두실 수 있고,
그 만들어두신 분들에게 IRP를 퇴직금 들어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IRP 계좌에다가 당신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불입을 한다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IRP를 미리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고 늘려가다가 퇴직하시게 되면 그 IRP 통장에 퇴직금도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던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뭐 IRP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회사에 그냥 다니다 보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도 이제 뭐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잘 네네. 모르고 이제 생활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이제 뭐 DB, DC, IRP로 나뉜다. DB, DC는 회사 다닐 때, 그리고 회사를 퇴직하면 IRP로 바뀐다. 그 계좌를 만들어야 퇴직금이 옮겨진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